여러분은 못된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셨나요? 못된 사람에게 혹시 더 못되게 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못된 사람은 더 못되게 대해야 하는 이유, 못된 사람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못된 사람은 착하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착하게 타이르기만 해도 알아듣겠지만 어떤 이들은 착한 말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주로 못된 사람일수록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계속 선을 넘고 가짜않게 무례를 저지르는데도 이 사람도 잘 설득하면 변하겠지, 좋게 타이르면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짓이다. 못된 사람들은 우리의 배려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자신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권리로 여기며 한 번 선을 넘고 봐주게 되면 내가 실수했으니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 더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욱 더 선을 넘으려고 한다. 그들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상대방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해 보려고 계속해서 못된 행동을 한다. 못된 사람들이 멈추는 시점은 강하게 화를 낼 때다. 정확히는 자신이 선을 넘어봤자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을 때다. 그러나 너무 많이 넘어가준 후에 화를 내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난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봐줬던 것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한심한 인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런 못된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의 배려 같은 개념이 머릿속, 마음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의문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대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나쁜 행동을 용인하고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해나 배려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못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아무 부탁이나 함부로 들어주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실은 아무 부탁이나 함부로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부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건 간에 못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부탁을 잘하는 것도 분명한 능력이다. 하지만 이는 필요할 때만 발휘되어야 한다. 혼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이런 부탁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든다. 이는 유연함과 원만함의 표현이며 분명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탁은 어려운 일이다. 부탁을 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기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꺼리며 부탁 자체가 빚을 지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사람들은 자신의 부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부탁한다.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준다 해도
고마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부탁을 하곤 한다. 마치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탁을 거부하면 너는 친구도 아니야 라며 원망한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마라. 세 번째, 일부러 더 못되게 말하라. 남에게 못되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타고난 착한 심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거부감 혹은 실제로 다툴지 모르는 걱정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못된 사람들과 괜히 말을 섞다 보면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때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날카로운 태도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 예를 들어 그 얼굴로 어디를 돌아다니냐는 말에 내 얼굴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답하거나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느냐에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니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하라고 더 못되게 대답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결코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더 태연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억지로 못되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의 헛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무시하는 것. 그저 그것 자체로 상대방에게 못되게 대하는 것이다. 일부러 못된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면 된다. 네 번째, 맞는 말로 반박하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면했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슬퍼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도전들을 맞받아쳐야 할 때가 있다. 상황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된 말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상대방이 우리의 선을 넘어선 것을 인지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조금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힘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불안하거나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상황을 맞받아치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여 상대의 무례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준비된 답변으로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신감, 준비성,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표현이며 진실되고 단호한 대응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무례를 봐주지 말고 맞는 말로 대처하라.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몇 초간 침묵하라. 의도적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 자체가 대화 내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상처를 준 이의 눈을 직시하며 2초에서 3초 사이의 침묵을 유지한 뒤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지배하게 된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한 반응은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되며 이는 종종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든다. 침묵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침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택한 침묵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한다. 때로 침묵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의 말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친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라.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뺀 표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직장과 같은 곳에서 선량한 척 또는 예의 바른 척 연기하지만 쓴소리를 입가에 머금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고의로 웃음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분위기를 일시에 냉랭하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말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들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다. 대개 둘만의 공간에서 실제로 다투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정에서 웃음기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게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무례를 더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태도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그 얼핏 보기에 비정한 듯한 표정 뒤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면서도 스스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 만든다. 웃음기를 지우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결국 이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연함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일곱 번째, 서서히 거리를 둬라.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로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 방법은 다소 절제되고 미묘한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공간적 또는 사회적 거리를 넓혀가는 것은 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 관계를 업무적인 것으로 제한하며 있는 힘껏 그들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것이다. 이 일터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황이 그럴 때마다 내와 같이 간단하고 단호한 응답으로 일관하며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자. 나를 경시하는 이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방식은 멀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안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상대에게 불필요한 마음과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그것을 보존하고 잘 분배하는 것은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이다. 결국 개인적 공간 및 정신적 평안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방어적인 개인으로 성장시킨다. 때때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로부터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형성하는 거리는 결코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장과 평화로 가는 길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내밀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 가치 있는 관계를 더 잘 파악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번째,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진심을 보여주며 친하게 지내자는 것을 표현하여 정말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양보하고 착하게 굴면 더 만만하게 보이기만 하고 더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겸손하고 착하기까지 하면 이것이 또 재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더 질투하는 이상한 심보가 있다. 친절과 존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표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상대방이 배려나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내가 더 이상 친절할 이유가 없고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과감하게 알려주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예의 없는 사람에게까지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 이런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러 가기 마련이다. 만만해 보이는 더 쉬운 사람은 주변에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 웃음을 지으면서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분위기 좋게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강한 반발을 들을 수도 있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할 수 없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 경우 자신이 쉽게 대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솔직한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는 얘기도 못하면서 티를 내는 유치한 방법으로 질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 방에게 그 의도를 직접 물어보아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좋은 예 중 하나이다.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라며 냉정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라. 만약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고 말하거나 농담인데 설마 화난 거 아니지? 라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오히려 핀잔을 준다면 농담이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면 그건 농담이 아니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농담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가 웃어야 농담이다.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그 행동을 바로 그만두고 사과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이다. 자신의 유머나 농담을 모두가 좋아할 필요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만 생각하며 무례를 범하는 것은 강요다. 만약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장난인데
받아주지도 않네라고 말하면 지금 농담을 안 받아준다고 화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는 방법이기에 상대방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만일 오해가 있었다면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쓸데없는 질투의 감정이었다면 그 무의미한 관계를 정리하고 가벼워지면 된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못돼 먹은 사람이 우리 곁에 없다면 최고겠지만 만약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